안녕하십니까. 오스케리 양변 채널입니다. 오늘은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미국에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투자이고 하나는 주식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상화폐라든지 뭐 오일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다양한 그 다른 투자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이제 미국 시민의 대부분들의 큰 부는 이 주식과 증권, 뭐 주식과 그리고 그 부동산에서 온다고 해도 큰 과장은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말씀드릴 때는 그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 주택에서는 뭐 자기가 주로 사는 부동산과 그다음에 이제 순수 투자 목적으로 사는 그 자기가 살지 않는 그 주택 투자랑 이제 세금 혜택 같은 게 이제 많이 다르고 그런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라도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어, 자기 첫 집이나 자기가 사는 집을 사는 주택이라도 투자한다고 하는 그런 어, 관점에서 제가 이제 보고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그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는 이제 그 보통 많으신 분들이 그냥 현찰로 사시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이제 론을 받아가 융자를 받아서 하시기 때문에요. 그 융자에 대해서 어, 중요한 개념들을 이제 간단히라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미국 융자에서는 이제 크게 봤을 때는 recourse loan이랑 non-recourse loan이라는 게 있습니다. non-recourse loan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주택 담보로 해가지고선 융자를 그 은행이 줬을 때, 그 내가 그 돈을 못 갚으면은 은행에 가져갈 수 있는 건 그냥 그 주택밖에 없고, 내 개인적인 그런 뭐 소득이라든지 나의 다른 부동산이라든지 그걸 이제 건들 수 없는 그런 거를 이제 non recourse loan이라고요. 이제 recourse loan은 이제 뭐 반대죠. 그, 그 예를 들어서 뭐 주택 A에 대해서 융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융자를 못 갚으면은 그 주택 A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개인이 그 빌린 사람이 갖고 있는 주택 B, 주택 C, 뭐 그 자동차 뭐 여러 가지를 건들 수 있는 게 이제 있는 것이 recourse loan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택 그 융자에서는 그냥 나는 리콜스 론이 그냥 대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리콜스 론이 대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을 사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더 유리한 융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저는 이제 워싱턴 주의 시애틀에서 있는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시애틀 워싱턴 주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서부 뭐 남부 뭐 그런 데서는 있는 주들은 그 non recourse loan이라는 가정이 상당히 강하게 돼 있는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떤 사람은 non-recourse state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한 절반 정도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시는 분,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뭐 워싱턴주도 non-recourse state고 뭐 오리건도 non-recourse state고 여기서 이 주에서 있는 주택 융자들은 다 그냥 담보 고구마 읽고선 내가 그 차이점은 안 내도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중간 정도 아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어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세분하게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어,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non recourse
스테이트고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또 리콜 스테이트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좀 들으시는 분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 자기가 이제 융자를 못 갚아가지고선 이제 은행이 그 담보를 이제 압수를 해가지고선 그거를 이제 팔아 넘겨가지고선 이제 자기가 그 현금화 해가지고선 그걸 이제 빚 자기가 갚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어플라이를 할 경우에는요 이제 뭐 미국에서 조금이라도 사셨던 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걸 이제 foreclosure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foreclosure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judicial foreclosure랑 non-judicial foreclosure가 있어요. non-judicial foreclosure는 뭐냐면 자기가 그 담보 계약서를 가지고선 그 이제 트러스티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파는 건데 그 이제 법원이 관련된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이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법원을 통해 가지고선 이제 하는 그 foreclosure를 이제 judicial foreclosure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워싱턴주가 non-recourse state냐 뭐 이제 어디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심지어는 좀 이제 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전문성 있게 말하는 그런 아티클을 읽어도 뭐 워싱턴주는 non-recourse state다 그렇게 많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는 하는데요. 사실상 좀 더 깊이 봤을 경우에는 어, non-judicial foreclosure 했을 때는 non-recourse loan의 그 논리에 따라서 그 집, 그 융자가 대상의 그 주택만 담보를 잃고선 그 다음에 그 차이점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게 그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렇지만 만약 법원에 가가지고선 아 얘가 돈을 안 냈으니까 이 주택도 foreclosure 하는 그런 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여기 남는 것도 그 판결문 나와서 그 deficiency judgment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받게 해주세요 했을 경우에는 어, 단순히 그런 이제 그 집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차이점도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사실 많은 은행들이 그래도 난 judicial foreclosure 해요. 왜? 더 쉽고 더 빨리 해결이 되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어, judicial foreclosure로 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 점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사실 경우에는 주택을 사실 경우에 이제 자기가 살 집이 있고 뭐 나중에 그거를 이제 집가치를 뭐 열심히 갚고선 집값이 오르면은 그거 가지고 뭐 팔고선 뭐 이익을 내고 뭐 그런 거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 주로 자기 사는 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살지 않는 집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는 집에는 어떤 일정한 액수까지는 수익은 팔았을 때 그런 수익은 또 이제 세금이 이제 안 내도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사는 경우에 그 그런 사는 집에서 이제 파는 경우에 유리한 게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게 이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을 자기가 사가지고선 거주하고 그런 걸 이제 장려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조금 이제 뭐 한 5년 정도만 사신 분들도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나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적용되는 그 법을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 또 특별한 상황들 같은 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또 그런 이제 디테일한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집을 하나 사가지고선 뭐 한 뭐 5년 동안 살다가 팔고 또 그 새 집에 가서 또 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심플하게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 이제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막 집값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다든지 뭐 집을 자주 옮겨 다니시는 그래서 사고 팔고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 정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또 보고 만약 귀찮으시면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에 대해서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세금 전문가나 뭐 그거에 대해 잘 아시는 그 부동산 관련돼서 잘 아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선 그런 걸 이제 좀 알아보는 거, 전문가들한테 알아보는 게 그게 이제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주택을 살 경우에는요, 어, 이제 이건 사실 코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생기는데, 근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뭐 대도시 같은 데서 이제 많으신 분들이 이제 그 대도시 한복판에서 이제 사시고 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제 그 도시 근교에서 이제 많이 사시고, 그리고 이제 또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뭐 언덕이나 산 위나 뭐 그런 데서 이렇게 사시는 거를 이제 많이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자연과 조금 더 어울려 사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자기 이웃과에 대한 경계선 문제 같은 게 참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요, 뭐 제가 이제 변호사라서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꼭 이제 제가 보면 이런 경우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다 보면은 법적으로 별로 안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뭐 내가 말로 잘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신 분들도 최소한 그 자신이 행동하려고 하기 전에 뭔가 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그, 그 그 법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상담 같은 거를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예. 물론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아, 그 상담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고객을 대변해서 이제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해결하고 뭐 그런 게 이제 더 추천하는 상황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제가 변호사란 입장을 전혀 떠나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두 번은 변호사를 만나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데 법적인 리스크가 뭐냐, 그걸 한번 들어보는 게 좋아요. 네. 그 주택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제 사람들이 거기 살고선 이제 뭐 뭐 이제 렌트비 안 내고 뭐 그래가지고서 이제 쫓아내야 되고 뭐 그럴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많으신 분들이 그냥 내 자신에서 말로 해결하자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는 이제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 이제 그 사람을 강제로 이제 쫓아내는, 법원에서 이제 명령을 받아가지고선 이제 쫓아내는 것을 이제 당장 안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거기에 관련된 이런 법에서 허용하는 그런 이렇게 노디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일단 빨리 주는 게 어, 그 랜로드한테는 그냥 나중에 뭐 말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더라도, 그런 이제 공식적인 노티스는 빨리빨리 나가야지. 그 공식적인 노티스가 일단 제대로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에빅션, 그러니까 이제 그 세입자를 그 쫓아내려고 하는 그 법적인 그 프로세스를 밟 때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또 지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관련돼 가지고선 이제 어 아까 얘기 말씀드렸지만 non recourse loan이라고 해가지고선 뭐 이거 뭐 집값 떨어지면은 뭐 집 던져버리면 되고, 뭐 일반적으로는 뭐 얘네들이 법원에 안 갈 거고 그냥 non judicial foreclosure 해가지고선 트러스트 세일 해가지고 집만 잃게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도 이제 뭐를 이제 아셔야 되냐면은, 보통 이제 그 non judicial loan에도 보면은 그 이제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적용이 안 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상황들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일부러 주택을 어차피 내 집 더 이상 아니니까 하고서 뭐 이렇게 자기 주택 일부분을 파손시켰다든지, 뭐 그리고 이제
꼭 의도적인 건 아닌데 너무 집을 뭐 험악하게 써가지고선 집의 가치가 이제 상당히 손상이 됐다든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심하게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은행에다가 이렇게 사기성의 그런 거짓말을 한 경우, 뭐 그런 경우 해가지고서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뭐 다른 이런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가 없이는 그냥 내가 그 담보만 이게 그냥 있는 상황에서도 그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이제 그, 그 차액수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제가 여기서 그냥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각 개인과 각 사업체의 개별적인 그 특성상 그 맞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건 그냥 도움이 되시라는 그냥 일반적인 정보뿐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